박버근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 동생이 있는데요. 네. 요 녀석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관심 갖는 척만 하고 진짜 뒤에서 지할 짓 다 하고 제가 그 볼 때마다 복장이 터져가지고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하나? 네.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네. 불가능하죠. 네. 그 반대로 자꾸 들리는데 공부를 안 하는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네. 이게 사람이 우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전국의 그 중학교 동생들, 뭐 고등학생 동생들 이런 동생들이 꽤 많은데 전국에 한 2명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공부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그죠? 공부를 잘하진 못해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많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하여간 지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가장 답답한 건 무슨 언니나 누나나 엄마나 당사자나 다 답답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공부를 안 하는 그런 동생이 있다, 학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정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공부하란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공부를 하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정말로 이렇게 본인이 정말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라 하고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우리가 보통 저놈이 무슨 딴짓을 하고 막 저놈이 정말 무슨 공부를 하기 싫어서 지가 안 하는 걸로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이상해요. 지금. 네, 그게 정말 오히려 그 아이들이 신기해요. 저는. 정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 됐어요. 너무 정말 애쓰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드러내고 그걸 막 기뻐하면서 또 잘하는 거는 이뻐는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오히려 신기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지금 공부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난 너무 정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공부가 시스템 자체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가르쳐야 되는 전인을 만들려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에 대해서 그걸 뭐 교육계를 갖다가 뭐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의 몫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라. 하지만 저는 지금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두고 전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국영수, 뭐 무슨 물리, 뭐 화학, 무슨 뭐 도덕, 역사 전체를 다 가르치는 이러한 지금의 교육 관행을 그대로 두고 그 아이들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무슨 뭐 개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진짜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 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왜 공부가 하기 싫은지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하기 싫냐라고 말하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단순해요. 지 좋은 거는 다 잘해요. 지 싫은 건 다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싫은 거예요. 그걸 무슨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꾸 무슨 막
그 아이가 뭐가 잘못된 것처럼 막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동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 좋아하는 건 다 잘한다니까. 네, 잘해요. 예, 지가 좋아하는 건 잘하게 돼 있어요. 다만 어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틀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지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잘해요. 그 대신 지가 싫은 거를 안 하는데 그 싫은 게 지금 공부예요. 근데 그 공부도 가만히 보세요. 그 동생이 하는 걸 보세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다 공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아이가 만약에 컴퓨터에 맛을 들려서 컴퓨터를 갖고 하루 종일 논다고 그러면 전자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 하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정도를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연예계나 뭐 예체능계 뭐 이런 쪽이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그 친구가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축구를 만약에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축구를 좋아하고 공부는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축구를 되게 재밌게 할 때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축구를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이 축구로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축구를 단순하게 잘하는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축구라는 것이 대단히 이렇게 정교하고 논리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네가 축구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걸 가지고 네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요즘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다 외국 애들 나가는 게 다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외국애를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아이는 꿈이 키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맞다, 맞아. 다른 공부 안 해도 축구만 잘해도 내가 얼마든지 길이 있구나. 이런 만약에 느낌을 느꼈을 때 거기다가 슬쩍 어학을 얹어주는 거예요. 네가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 네가 필요해서 너 봐봐라. 너 외국에 나가서 운동은 잘하는데 외국말 못하는 사람하고 운동도 잘하고 외국말도 잘하는 사람하고 대접이 다르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 친구는 수학에 접근했죠. 그리고 당연히 어학에 접근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기본을 할 테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선 낙제는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들을 붙여가면 돼요, 진짜로. 네가 영어도 하고 어학도 하고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필요잖아요, 자기 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부를 마지막에 얹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것까지는 해야 사회적인 것에 어우러질 수 있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꼬레비로라도 좋으니까 대학은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60점만 넘겨서 졸업은 하자. 뭐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부담이 엄청나게 없어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꼴등도 자기가 진정으로 꼴등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만 관계라는 게 절대평가를 하는 거니 꼴등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꼴등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은 한 과목은 꼴등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를 평균 내니까 전체적 꼴등이죠. 부분으로 가면은 꼴등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부분은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말로 있는 대로 사실에 접근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지 말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로 접근을 하자. 근데 그 공부의 시작점을 달리 해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었던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었던 거는 전체적인 전인을 만들기 위한 전체 교과를 다 이수하는 걸 공부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학생 입장에서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는 게 그게 다 공부예요.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학과하고 맞춰질 수 있게 주객을 바꿔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삶을 우선에 두고 그 아이가 알고 싶은 거는 다 공부니까 그 공부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서 하나하나 꺼내서 맞춰주자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네.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에 대한 전체의 개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공부에 대한 전체의 개념이 바뀌니까 그 아이는 나름 보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잘하는 그것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 아이가 잘하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시켜놓으면 그 아이는 어쨌거나 공부라는 개념도 바뀔 것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도 자기가 잘하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다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색을 정말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욕먹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 그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따뜻하고 섬세하고 생각을 많이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다. 부처나 많은 철학자들이 너처럼 그렇게 깊이가 있었다. 그러니 넌 지금서부터 그런 책을 한번 봐봐라. 부처처럼. 그럼 그 아이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쓸데없는 걸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었구나. 아,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는 게 명상이구나. 아, 이런 게 정말로 사색이구나. 이렇게 접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사색을 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깊겠죠. 생각이 깊으면은 당연히 그런 어떤 철학적인 논지나 사람의 인간관계나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러한 우리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 휴먼 쪽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공부 쪽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책을 권해도 좀 무게 있는 책을 권할 수 있고 명상을 권할 수도 있고 요새 명상도 잘하면 그게 하나의 돈벌이가 되잖아요. 심리 상담사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나는 오히려 심리 상담사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 공부도 못하고 자기가 괴로워도 보고 정말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 때가 됐을 때 심리학 공부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심리 상담사의 자격이 있다고 봐요. 심리학 책 아무리 쳐다보면 뭐 할 건데요. 그거 딸딸딸 외워봐야 현실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뭐 객관적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거 아무 힘도 없어요. 진짜로 힘들어보고 진짜로 고생한 사람이 그러한 지금 현재의 어떤 심리학 책을 접하게 되면 살아있는 상담사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재 공부를 못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괴로움인 건 분명하나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정말로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괴로움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접근을 다시 하자. 정말 다시 하자. 정말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그 열댓살 먹은 내 많은 동생들, 아니 이런 아이들 정말로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교육 자체를 갖다가 바꾸자? 뭘 어떻게 바꿔요?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그러면 정권을 잡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교육 개혁은 관계 속에서의 개선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교육을 그대로 두고 그거의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주와 객을 바꾸면 돼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주와 객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우선 살게 하면은 돈은 객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정말로 절실하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그 동생에 대해서 염려보다는 동생을 안타까워하고 오히려 그렇게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가고 결론은 뭐냐면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면 아니 여태까지 아이나 부모나 관계 속에서 서로 야단치고 공부해야 되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줘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아니 공부 어차피 안 하는 아이가 한두 달 더 안 한다고 해서 무슨 개벽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편하게 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좀 편하게 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여유를 틈타서 아이한테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만약에 10명이 저의 얘기를 듣고 또 부모나 그 형제가 저의 얘기를 듣고 시도를 한다면 저는 정말
10명의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이걸 접한다면 제 느낌에는 한 5~6명은 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2~3명도 최소한 스트레스는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어서 알아가는 게 다 공부구나 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물론 그 중에서 한두 명은 그래도 또 공부를 안 해야 되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정말 그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아마 그런 친구들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듯해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테니 죽어도 공부하기 싫다는 학생들 있다면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돈을 많이 번다든가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부인이나 남편을 잘 만나게 된다든가 이런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저는 진정으로 얘기합니다. 참 따뜻한 친구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뭐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주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중에 마음이 섬세해서 여러 사람들 신경 써주느라 바빠서 본인 공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것 때문에 야단을 치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정말 공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삶을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알아지는 모든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과 과목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마세요. 네,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잘 살게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